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실손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인데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기준에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시술과 관련된 실손보험 처리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죠. 또 갑상선암 시술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실손보험이라는 게 뭐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이광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이광민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실손보험 알고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정확하게 개념이 뭐고 어떻게 도입됐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며 실제 손해를 입은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네네. 19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설계 판매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실손보험은 2020년 말 기준으로 3,9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처방을 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네. 여기서 계약 시기별로 보상 한도와 보장 기간,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손의료보험이다라는 표현,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계약 시기별로 보상 한도, 그러니까 언제 계약했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몇 년도 맞습니다. 계약이냐. 그래서 보상 한도, 보장 기간,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 이거 설명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시기별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합니까? 일단 계약 시기에 따라서 실손보험은 가입금액, 보상 비율, 자기부담금, 면책기간 등의 또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차이 나는군요. 예, 가입금액, 보상 비율, 자기부담금, 면책기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2009년도 7월까지 판매한 보험을 1세대 구실손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되었던 보험을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되었던 보험은 3세대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명칭하고요. 2021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옛날 실손보험은 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반면에 현재 실손보험은 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거 것은 보험료 많이 내고 많이 받았고 최근 것은 보험료 조금 내고 조금 보상받는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한도에서 이제 비급여라고 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거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보충해 준다. 이런 이제 설명을 아까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그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 게 이 보장 한도 이게 좀 개념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보장 한도가 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비급여 3대 특약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 비급여 항목 금액의 70%를 보상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비급여 3대 특약의 첫 번째 특약으로 도수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를 받았을 경우 연간 350만 원,
50회 보장 한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합니다. 예. 두 번째로 주사료 특약에서는 연간 250만 원, 연간 50회 보장 한도로 70%를 보장 한도로 정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특약으로 MRI 비용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비급여 항목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고 그냥 비급여 이렇게 3대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금액은 대체로 70% 정도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 예. 기간, 횟수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제한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실손이면 다 주는 거 아니었어? 자기 부담금은 또 뭐야? 이거 또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기 부담금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예, 일단은 이해하시기 편하시기에 예. 자기 부담금은 이제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서는 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의 100%가 보장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이 20% 정도였고요. 예.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서 치료비의 10% 혹은 20%를 보험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 부담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환자분들께서 불필요한 진료라든지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모두 다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무분별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저도 이건 되게 많이 들었어요. 4세대. 예.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장 범위 및 한도를 보시게 되면 4세대 상품의 주계약, 급여 부분입니다. 네. 그것과 특약, 비급여 부분을 모두 가입할 경우에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예. 보장 범위의 변경 부분은 기존 보험보다 급여는 확대되고 비급여는 축소되었습니다. 예.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되었으며 예.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도 실손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가능하고요. 예.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여 직접 병원에 수납한 금액이 발생되면 예. 교통사고 환자라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다만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계약 시기별로 보상하는 금액은 좀 상이할 수 있으면서 네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추가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강조해 주셨던 것이 이제 실손보험에서 예. 이 소비자 선임권이라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예. 이게 어떤 권리입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2019년 6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모범 기준을 만들어 이듬해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예. 예,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 규정 제9-16조에 따라서 네. 보험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실손의료비 청구권에 한해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해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내가 보험 청구권자다 이렇게 되면 손해사정사 누구를 지정하겠다. 예, 라고 맞습니다. 선택해서 그거를 보험회사에 통지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나요? 실손의료비 소비자 선임권을 시행할 경우에는 네. 보험회사에서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민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